별게 다 있는 방송 페이더당. 안녕하십니까. 5월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창하고 생활하기 좋은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스승이 스스로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아마 스승의 날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가, 돈소, 사업, 병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앞으로 7장까지는 보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훈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활에, 삶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자 풀이를 하겠습니다. 맹자는 만맹자, 오편을 찾으면 맹자맹자다 이렇게도 나온 데도 있습니다. 만맹자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밑에 그릇 명이, 그릇 명, 그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지만은 이것은 사람을 담는 어린애를 얹어서 갖다 버린다는 그런 풍습이 담겨 있는 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중국도 성풍기가 문란했기 때문에 맞이는 믿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을 맞이, 장남을 낳으면 그릇에 담아서 갖다 버렸다는 그런 습속을 담은 한자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맹, 가자는 수레가자에다가 오를 가자. 그러면 수레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글자의 훈과음은 가기 힘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자의 이름으로서 가를 쓰는데 가기 힘들가. 아마 맹자도 공자님처럼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벼슬자리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벼슬자리를 구했다는 것은 맹자 선생이 인과 의를 가지고 좋은 제후를 만나서 자기의 뜻을 펴려고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뜻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가기 힘들가 이 글자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맹자는 83세를 사셨고 공자는 73세를 사셨습니다. 약 1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공자와 맹자는 바로 사제지간이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지만 사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자는 성인이라고 말하고 맹자는 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 바로 다음 버그마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돈자는 돈독할 돈자, 도타울 돈자입니다. 이것은 높은 집의 뜻이 있습니다. 윗상자의 옛날 글자, 그리고 집의 모양, 그리고 옆에 밑에는 아들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릴 향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향년 몇 세다, 몇 년을 누리시고 살다가 가셨다, 향년 몇 세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누릴 향자는 높은 집에서 자식이 누렸다,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닮은 자, 같은 선상에 있는 글자인데 이것은 형통할 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할 형자는 자식이 높은 집에서, 이것은 마칠 요자입니다. 자식이 높은 집에서 마쳤기 때문에 형통하게 잘 살았다, 또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독할 돈, 도타올 돈자는 자식이 높은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등굴 얽은 칠복의 뜻이죠. 회초리를 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자는 바탕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흰 옷을 입었다, 상복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힐소자, 바탕이 희다 해서 모든 천의 흰 천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려 있죠. 잘린 것은 밑에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가는 실멱이 나오기 때문에 요 중복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탕소, 힐소, 소박할 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흰 것은 소박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실 가운데 가장 예쁜 것이다. 이것은 예쁠 봉자입니다. 그래서 실 가운데 가장 예쁘다. 그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바탕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자는 역사사, 사기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은 중심을 잡고 손으로, 또 우자는 손의 뜻입니다. 중심을 잡고 손으로 써나가는 것이 바로 역사가 되고 사기가 된다는 거죠. 어자는 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물고기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입니다. 머리, 몸통, 꽁지, 지느러미 이렇게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화를 배우고 밑에 있는 점 4개를 연화발이라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물고기 여자도 부수가 점 4개인 연화발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고기의 꽁지 이것을 나타냅니다. 새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는 새조자는 새의 꽁지가 아니고 요때는 새의 발을 이야기합니다. 발을 나타낸다. 제비연자, 제비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밑에서 보니까 이 점 4개 부분은 바로 제비의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자는 잡을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잡는다. 무엇을 잡습니까? 잡는데 무엇로 잡느냐? 가운데 손이 있어요. 터진 가루알. 이것은 손의 뜻입니다. 손이고 무엇을 잡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화자입니다. 벼를 손으로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잡은 병자는 손으로 쥔다, 손으로 잡는다라는데 벼를 손으로 한 움큼 잡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가지고 손을 안으로 넣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벼가 2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벼고 이것도 벼입니다. 그리고 손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벼를 많이 잡았다, 겸해 잡았다라는 겸할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할겸, 하나만 잡으면 잡을 병 이런 뜻이 되고, 고들직자는 사방으로 눈을 똑바로 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기도 감출은을 해서 쓰기는 것이 정자인데, 고들직자는 그냥 이렇게 써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맹자는 바탕을 돈독하게 했다. 그 자기의 본성, 이것을 바탕이 했기 때문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훈자는 같은 바탕이지만 성악설을 주장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언은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어라고 했고 이름은 추가 됩니다. 미꾸라지 추자입니다. 고기 가운데 빼어날 추자, 우두머리 추자다. 고기 가운데 아마 보신에 좋은 우두머리 추자다. 이렇게 해서 우두머리 추자를 써서 미꾸라지 추자를 쓰는데 이것은 미꾸라지가 가을에 좋기 때문에 가을 추자를 써서 이렇게 미꾸라지 추 이렇게 쓴 거하고 같은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꾸라지 고기 가운데 으뜸이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또 가을에 먹으면 보신이 된다는 미꾸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어라는 사람은 역사를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서 시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어는 시간을 했다. 시간. 죽음 시자. 간할 간자입니다. 죽어서 위나라 영공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사어가 위나라 영공에게 살아있을 때 사관으로서 대부로 있으면서 간했습니다. 미자하를 물리치고 멀리하고 거배곡을 등용해서 정치를 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자하는 간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자하. 그런데 이 미자하는 젊었을 때 위나라 영공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총애를 받았냐.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줬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위나라 영공은 그 충성심을 높이 사서 칭찬을 해줍니다. 또 임금이 타는 수레를 몰래 타고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를 함부로 타면 월형을 했습니다. 이거는 발 뒤꿈치 벨 월자입니다. 월형에 처했는데 위나라 영공은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신하들이 저놈 발을 잘라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영공은 얼마나 효심이 두터우냐, 대단하다,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무마시킵니다. 이것이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듬뿍 받으면 이런 일을 임금이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자하가 나이가 들고 쓸모가 없다 싶어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조그마한 잘못을 하니까 옛날에 복숭아 준 이야기, 자기 입으로, 신하의 입으로 먹은 그 복숭아 준 이야기와 자기 어머니가 조금 아프다고 임금이 탄 수레를 몰고 간 그 일을 들추어내면서 미자하를 물리칩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물리친다. 이러한 고사가 어떤 것이냐? 바로 여도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복숭아의 죄, 남은 복숭아로 얻은 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가차없이 내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풀이하자면 맹가돈소, 맹자는 바탕을 돈독히 했다. 맹자는 어머니로부터 삼천지교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즉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 시당, 향교, 서당 이런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맹자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어는 곧게 잡았다. 사어라는 신화는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기 위해서
붓을 곧게 잡았다. 붓을 곧게 잡아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붓글씨를 쓸 때는 곧게 잡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곧게 잡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억하고 나쁜 거배곡이라고 하는 충신을 등용시키라는 시간을 하고 미자하는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죽어서까지 한 정말 정필, 정론을 주장한 신하였기 때문에 논어에 보면 공자께서도 사언은 곧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언은 나라에 도가 있어도 곧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곧은 신하다. 그러니까 대장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올곧은 신하가 많았다면, 많은 것보다 한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신히 구할, 충신이 일할이라고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좋게 봐서 간신이 70%, 충신이 3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간신은 한 2, 3%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전부 충신은 2, 3%, 간신이 그 나머지 다라. 그래서 이 나라가 저는 어지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 보실 수도 있겠죠. 정말 올곧은 관리들, 행정가,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영광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